안녕하십니까. 제34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제33대 전교회장 이승섭입니다. 기호 1번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전교회장 문찬서, 2학년 부회장 박선진, 1학년 부회장 곽수아. 다음으로 기호 2번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전교회장 이성균, 2학년 부회장 이민준, 1학년 부회장 손세리. 다음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34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 방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학생회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작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개인 질문 시간입니다. 개인 질문은 서로 총 2개의 공약에 대한 개인 질문을 진행하며 개인 질문을 듣고 상대 후보자가 반론을 진행합니다. 그 반론을 듣고 상대 후보자는 2차 개인 질문을 진행한 후 2차 개인 질문에 관한 마지막 반론을 진행한 후에 개인 질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발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가 왜 학생회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작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문찬서입니다. 저는 학생회장이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약속했던 공약을 책임감 있게 실천한 학생회장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대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이성균, 이민준, 손세리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조금 바뀌면 좋겠다, 혹은 이런 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의 의견은 학교에 전달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호 2번은 그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점심시간 헬스장 개방, 사복데이 운영 등을 비롯한 저희만의 공약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기호 2번 후보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를 뽑아주시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지만 함께 내디딜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서울 로봇고는 큰 파도와 같은 혁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희 기호 2번은 월요일이 기대되고 금요일이 아쉬울 즐거운 학교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후보자 내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질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통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이 될 것이고, 저희는 말만으로써 소통하는 것이 아니 말도 하고 귀로 듣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질문 시간입니다. 개인 질문은 각 후보자가 서로의 공약에 대한 개인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럼 바로 기호 1번 후보자부터 개인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점심 라디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점심 라디오가 학생들이 원하는 노래나 영상을 교실에 TV로 보여주는 것일 텐데 신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진행할 때는 방송부원 점심 해결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해 놓은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비롯한 모든 신청 내용을 구글 폼을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점심 라디오를 진행할 방송부원들과 학생회 일원들에게는 우선 급식을 제공하여 12시 50분 내지 1시부터 점심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출 방식은 TV가 아닌 각 학급에 배치된 교실 내 스피커들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어서 만약에 교실에서 틀었을 때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중학교에서 점심 라디오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스피커의 소리가 크거나 음악들의 취향이 맞지 않는 등의 연유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기호 2번 후보자들은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점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 최대 다수의 즐거움을 목표로 공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 개인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약 중 체육복 개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복을 개편한다면 재학생들도 재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체육복 개선에 대하여 저희는 재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목적은 이 학교 생활 내에서 재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용하려 하기 때문에 체육복 디자인 개선에 대한 이것을 구매하려는 목적 강요가 아닌 학교가 이렇게 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개선의 공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약을 이행하게 될 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의 복장 통일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지금 투표를 하는 재학생 유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통일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선생님께 여쭤본 결과 된다고 허락을 받았고 이 체육복이라는 하나의 복장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개선되었다 해서 체육복과 다른 체육복의 통일성은 맞지 않다고 체육복과 재학생들의 체육복과 똑같이 생각하도록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복 디자인 개선을 했을 때 재학생들에게만 이익이 없고 신생들에게만 이익이 있냐는 것에 대한 질문은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호 2번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사복데이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복데이란 사복을 한 날을 지정하고 사복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복데이를 진행하는 것에서 사복데이가 아닌 날에 사복을 입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제재가 되지 않았을 때 사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차별이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복데이를 추진하는 취지는 학생들이 평소 올바른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복장이 올바르지 않은 학생들이 빈번하게 적발되거나 사복데이 당일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복장을 입은 학생들이 많을 시 그 달과 다음 달까지도 사복데이를 건너뛰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민준 학생과 손세리 학생이 나온 중학교들을 비롯하여 사복데이를 시행했던 다양한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복장이 바르지 않은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사복데이를 통해 평소 입고 싶던 옷을 입고 등교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꼈다는 평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소 교복을 잘 입던 학생들이 평소에도 사복을 입는 학생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차별감을 느낄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를 봤을 때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수업시간이든 많은 사복을 입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 저희는 사복데이가 진정한 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의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복데이만 사복을 입지 않고 다른 날에도 사복을 입었을 때 사복데이를 중지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만약에 사복데이가 중지했을 때 퇴해보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되어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는 로봇고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기 때문에 단 몇 달이라도 시범적으로 학교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서도 사복데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감이나 불편한 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했다면 다른 학교들이 이를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 시내에 고교 74.4%가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교육 트렌드가 복장 자율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저희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학우들에게 단 하루의 자율성을 주자는 합리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기호 1번 후보자의 마지막 개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 마지막 개인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후보자분들 공약 중 과자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자 자판기 설치 관련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인지, 또한 실현 가능 여부에 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은 상태이며 저희 학교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브랜드인 MS 밴딩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 로봇고등학교의 학생회 안건은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다수의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학생들이 조식이나 석식 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며 제공되는 식사를 먹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데, 과자 자판기 설치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자녀가 급식 대신 과자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식과 석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게 맞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급식 대체로 간식 자판기를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덜 건강한 간식을 먹는다는 것에 이런 거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자판기에 아무거나 넣지 않는 어린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거기에 합당한 간식들만 채워 넣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량식품과 같은 것들을 판매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발언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언은 각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약속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확실한 실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바꾸는 소통이 잘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의 공약과 비전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 헬스장 개방, 사복데이와 같은 공약들은 말뿐만인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행동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며 더 많이 뛰겠습니다. 학생이 1순위가 되는 학교,
그 변화를 만들어갈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4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게 된 제33대 전교회장 이승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